네, 긴급 진단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원래 이 시간대는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요즘 시장이 워낙 격동기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을 판단해야 되는지 리얼한 내용들을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죠.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현대증권 리서치의 오성진 센터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좀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공중파 3사들도 그렇지만 주가 등락에 대해서 아주 자극적이었어요. 예. 뭐 폭락하는 아시아, 그다음에 이 출구 전략의 공포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체를 좀 알고 싶긴 한데요. 실제 그렇게 일어난다고 앞으로의 가정이 먼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여러 가지 많이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장을 보고 계시는지 센터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2012년 9월 달부터 이제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고 3차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된 상태고요. 그 사이에 지금 5월 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주가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고요. 우리나라는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자산 가격에 대한 버블 우려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데 출구 전략이라는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이 좀 어떤 그 시간을 던진 것 같습니다. 결국 주가는 어느 정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16배까지 올랐고요. 일본도 한 16배 정도 올랐습니다. 11배에서 16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이었고 채권도 끊임없이 떨어졌는데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든 그러니까 정책금리 이하로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느 시장에 대한 그 변곡점 또 버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출구 전략 논의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숨고르기 또 그다음에 좀 쉬어가자는 그런 모습이 일시에 나타나면서 급격하게 진행된 상황이 최근 벌어진 상황이고 채권 시장에서 5월 달에 벌어졌고 주식 시장에서는 6월 달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 최근의 하락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글로벌 펀드 쪽은 어떤 상황이 나타나냐면 채권 시장에서 돈을 빼고 주식 시장에서 돈을 빼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금 유출이라는 상황이 특히 이머징 시장에서 외국인 유출과 함께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난 것이 현재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이머징 국가들은 실제 유출이 좀 있는 거는 알고 있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주식을 팔아서 빼나가니까 환율이 또 요동을 치는데 우리는 좀 사정은 좀 다른 것 같긴 하고 자, 근데 그 문제의 근원지는 물론 미국부터 시작했지만 우리 주변에는 일본이 또 위치해 있고 일본의 아베노믹스 얘기가 심심치 않게 매일같이 나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뭐 변화 폭이 6%. 뭐 보통 우리가 그렇게 움직일 때는 개별 잡주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주식을 그렇게 막 움직이게 하는 그 요인, 자금의 역류 현상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이건 평가를 또 어떻게 하시는지? 뭐 일본 같은 경우에 6월달 통계를 보니까 아직까지 순매수 기조입니다. 외국인들이 뭐 크게 빠져나간 상황은 아니고 거꾸로 보면 상당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베노믹스가 시작되면서 일본 주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70%가 올랐어요. 이와 같은 단기간에 70% 올라가는 상황은 과거에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결국 팔고 싶은 상황에서 출구 전략이란 논의 자체만으로도 주가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한 뭐 3분의 1 정도 빠진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 일본 증시가 뭐 또 선진국 증시가 이렇게 가파르게 움직이는 사례는 없지만 사실 또 많이 올랐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와 같은 것도 좀 자연스러운 조정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너무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역풍이라고 일단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군요. 자, 6월 중에도 이제 반 중순이 넘어가게 되면 아직 반이 남았는데 이벤트들이 또 산재해 있습니다. 당장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과 증권사에서 보시기를 다음 주에 공개시장위원회가 이제 18일부터 19일 화요일과 수요일에 걸쳐서 있게 되는데요. 미국의 공개시장위원회를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위치가 돼버렸어요. 거기서 이제 미국의 연준이 어떻게 표방하느냐. 그리고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에도 의회에 가서 이제 반기 보고서를 또 경제 보고를 하게 되죠. 7월 달에 일본 선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은 이벤트와 시장의 방향성 어떻게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될까요? 일단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상승장에서 소외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스러운 것은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연 이제 한국 증시가 있어서 상승 모멘텀을 어디에서 찾을 거냐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논의가 된 것은 FOMC로 관심이 가는 것은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 그 글로벌 유동성이 마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리 때문에 우려 상황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에 주목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한국 증시가 그동안에 2050의 상단에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막혀있던 이유는 한국 증시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수출에 대한 동력을 잃었고 그와 같은 부분이 결국 실적 상향으로 가지 못하고 실적 하향으로 가던 부분이 결국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요인이고 또 올해 1월 달에 일었던 엔화 약세라는 부분이 결국은 한국 증시의 특히 수출 기업들, 자동차와 IT에 대한 수출 경쟁력 우려를 놓였던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보면 결국 이 전반적으로 벌어지는 이벤트 상황에서 이벤트가 이거냐 저거냐 이게 논란을 하다가 보면 사실 방향성을 잃기 쉬운데요. 핵심 방향성은 미국 경기 회복에 포인트를 둬야 된다고 보고 있고 미국 경기 회복이 되면 한국 수출 증가율이 증가가 플러스로 나타나게 되면서 기업 실적 증가가 결국 주가를 상승으로 올릴 수 있는 핵심 모멘텀이라는 것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에 벌어질 그 FOMC 회의에서 출구 전략 논의 시점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을 것인데 결국은 출구 전략이 벌어지는 초기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출구 전략 논의 자체라는 것만으로도 자금이 빠져나가고 주가도 조정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출구 전략이 단행되는 시점에 갔을 경우에는 사실 증시는 별 영향은 받을 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되는 시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출구 전략이 단행되는 것은 결국 경기 펀더멘탈이라는 확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출구 전략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논의가 되는 한두 달 정도가 훨씬 더 좀 중요한 상황이고 실질적인 시점에 대한 관심보다는 논의되면서 자금들이 그동안 버블 우려, 특히 자산 가격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까지 흘러들어가서 버블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품이 꺼지는 과정, 이것이 이제 한두 달 정도 전개될 텐데요. 논의되는 이러한 시점이 중요한 거고 실질적인 액션에 들어가서는 별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비전통적 양적 완화를 시행한 이후에 출구 전략은 이성적으로 하겠죠. 네. 뭐 비이성적으로 막 갖다 붙이는 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증시경원에 연준하고 맞서지 말아라고도 하던데 다음 주에 좀 안정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자,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태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발맞춘 우리의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자, 과연 삼성전자에 대한 극단적인 행동이 전체를 보는 셀코리아인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 차장님이 이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전략까지 좀 마무리 좀 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외국인 매매는 이머징 펀드에서도 이번 주도 보니까 자금이 빠지는 걸로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3주 연속 외국인 자금이 이머징 펀드에서 빠지니까 사실은 들어올 때는 이머징 펀드로 들어올 때는 한국보다는 엔화 약세 때문에 일본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소외됐던 상황이고 빠져나갈 때는 이머징 펀드에서 기계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특히 ETF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이걸 빌미로 해서 헤지 펀드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집중 포화를 맞긴 했지만 황금성이 가장 높았다는 이유가 결국 삼성전자에 집중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의 실적에 크게 훼손이 된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싸지고 있다. 다만 한국 증시에서 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 펀드에서 자금 유출할 때 황금성이 가장 높은 차원에서 좀 집중 포화를 맞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꾸로 자금 유출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고 하면 뭐 가장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는 핵심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 상황에서는 결국은 상승에 대비해서 어느 업종과 어느 종목이 가장 빠른 상승을 보일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미국 소비에 저는 하반기에 주식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소비에 기대를 건다라고 보면 미국 고용 회복과 투자 회복이 결국 소비 회복으로 나타날 경우에 뭐 미국 증시가 올랐던 것도 이제 역시 소비라고 보여진다고 보면 역시 소비 핵심은 IT하고 자동차고요. 미국의 자동차 소비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뭐 IT하고 자동차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필수 소비재들 뭐 이 정도 쪽으로 소비주를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반등장에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미국에서도 소매 판매 지표가 호조를 보였고 오늘 저녁에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는데 기대감이 좀 있고 결국에는 미국의 소비 나아가서는 뭐
전 세계 먹여 살리는 게 미국이라고 표현을 그렇죠. 많이 하던데요. 예, 예. 네, 좀 개선되는 그 펀질적인 아주 그 경기 회복을 좀 하반기에는 좀 본다. 거기에 맞는 관련 주식들을 보자. 이런 것이 전략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보이는 것에 단편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요. 중심을 좀 잘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긴급진단 코너였습니다. 추락하는 아시아 표현이 좀 자극적이긴 합니다만 해법은 없나? 해법은 분명히 있는 것 같군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현대증권 리서치 센터의 오성진 센터장이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